일본의 일련종의 그 관장이 들어와서 고종한테 일련종입니다. 예. 일본의 예. 일련종의 관장이 들어와서 고종한테 도성에 스님들 출입을 승려 출입을 풀어달라. 고종이 예. 승려 출입을 풀어가지고 그 도성 출입이 해제가 된 게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입니다. 20년 전? 예. 그만큼 철저하게 절지 집안을 무시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외색불교로 이제 외놈들이 돌아가지고 임진왜란 제일 격렬하게 싸웠던 게 승문입니다. 승문이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은 그 양반들도 그렇고 일반 백성들도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이제 일본 외놈들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스님들이 제일 처절하게 싸웠다고 그래. 그 일본 놈들은 뭐든지 연구를 좀 하잖아. 알아보니까 저 스님들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앞뒤 없이 막 사정없이 싸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일제 36년 동안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한 게 일제 사찰령을 만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결혼 안 하는 스님은 주지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사찰령에 의하면 조선 총독이 31개국 본산 주지를 임명하게 돼 있어요. 불교부터 꽉 장악을 하고 적당하게 불교를 또 대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불교가 갖고 있는 참 여정 속에 힘들었던 세월인데, 그때 일제차에서 뭐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만해 스님, 또 우남, 또 봉선사에서 또 한글 역경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운호 스님, 이런 분들이 다 독립운동 했던 분들입니다. 그 주처했다는 것 때문에 만해 스님이나 우남 스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참 그 훌륭했던 분들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불교 내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죠. 예. 만해 스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단에서 뭐 창비에 있던 연몽 선생님이나 신경림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만해 선생을 추앙하고 받들면서 님의 침묵, 만해 시를 해서 좀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그것도 위대한 성각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불교계에서는 취처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로, 그런 정부에다가 이걸 이제 인정받는 그 등록을 해야지 돼. 예. 근데 내 총무원장이 됐어도 문화공보부 장관에 관등록을 해서 그걸 받아야지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지방사찰은 지방의 군수한테 문화재 관리 그때 실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야지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 정식 주지가 됐기 때문에, 총무원이 이제 뭐 군규가 나가지고 서로 싸울 때도 누가 관등록을 받느냐 따라서 실질적인 총무원장, 실질적인 주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관에 완전히 종속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불교재산이라는 게 신라 고려 시대는 사유재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오고,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 없는 시대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관리한다는 이런 의미도 좀 있었어요. 불교재산 관리법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찰이 소유하고 있었던 임야나 산에 있는 임야나 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국가가 관리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그런 개념이었죠. 주지가 임명되면은 어쨌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관에다 등록을 하라, 이런 이제 개념이었네요. 근데 뭐 사실은 그 불교가 통도사 같은 데는 그 옛날에 절에서 누룩도 만들어서 팔았다고 그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후에 60년대 중만 하더라도 밥장사 얘기를 해. 밥장사. 네, 수학여행 오면은 수학여행 온 애들한테 밥 해주고 단체로 받아가지고 그 이제 밥 해준 걸로 또 사찰 운영비로 쓰고, 그 정도로 가난하게 살다가 62년도에 처음 해인사에서 입장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67, 8년도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좀 전이었던 것 같아. 입장료 받으니까 갑자기 저는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장료가 사찰 운영에 중요한 축이 돼버렸어요. 네. 그 전체적으로 한 400억에서 50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계종, 중앙조계종 집행부의 전체 예산이 아마 지금 한 7, 800억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600억 가량 되나?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절에 들어오면서부터
입장료 받는 거에 대해서 저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입장료를 받게 되면은 자생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 돈에 기대서 저를 운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신경 쓸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신도들한테 뭐 좋은 얘기를 하고 법회를 하고 포교를 해서 신도들이 감동을 받고 저 절에 가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저 절에 가서 보시를 하고 내가 참 행복감을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관심 안 가져요. 누가 주지를 해도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큰절 주지를 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총무원장한테 좀 뇌물도 좀 주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매간 매직 매간 가는 매직으로. 거죠. 돈을 그래서 나중에 또 주지 다시 임명받을 때 들어온 돈에서 좀 갖다 주고. 관광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신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어도 부처님만 부처라면서 그냥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1,000원짜리라도 하나 넣지. 그런 불전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사찰 유지의 이제 뭐 바탕이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가톨릭, 기독교, 또 원불교까지. 입장료를 받아서 조직이 운영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단은 자기의 종교적 이념과 가치를 신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교단이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신도들이 직접 헌금을 하든가 이런 형태로. 근데 조계종은 결국은 입장료로 유지되는 그런 그 집단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좀 더 나가가지고 나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 과연 절집안이 막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가. 또 오늘날 같이 정청래 의원이 뭐 공익경선달 같이 뭐 그렇게 좀 뉘앙스로 기분 나쁘죠. 저도 그 소리 하면 언짢지. 그러나 물량사는 공익경선달은 배동강물을 팔아먹었잖아요. 물량사는 자성 원장이 그 주식회사 정을 만들어가지고 페이프 컴퍼니까지 만들어서 지 동생을 그 이사를 시키면서 물량사 했던 걸 제가 불자들이 고발했을 때 자성이가 사실 공익임선달 같은 인간이지. 생수 장사를 생수 장사를 했어. 그지 생수 장사하는 게 이제 공익임선달인데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펄펄 뛰는 일도 아니더만. 그런데 올라가는 길 막아놓고 돈을 받으니까 다 그거 가지고 한마디씩 해요. 나도 절에 들어가다가 그 입장료 때문에 절 입구에서 막 서로 큰 소리 나는 거 보면은 너무 창피한 거야. 글쎄, 부처님이 관람용인가.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게 뭐 당장 눈에 들어오는 이 돈이 되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근데 스님, 그러면은, 뭐, 어쨌든 지금 그런저런 문제로 해서 이제 불교도 대회, 뭐, 승려 대회 한다, 불교도 대회 열겠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누적되어 온 조계종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어떤 것들을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난감한데,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하려고 뭐 했었을 때는 지선, 청화, 진관, 또 동화사 주지도 했고 정의 의장도 했던 그 송문 스님이 민족불교연구소라고 연구소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쪽에는 누구냐 저 소동석, 그리고 그게 여의구 소동석으로 이어지는 민중불교연합 그 맥이 좀 있습니다. 그 뭐 또 이선 씨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게 8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사회 참여나 사회 개혁 그리고 종단 개혁 이런 문제를 내걸고 많이 활동을 하셨죠. 그분들. 활동을 했고 또 전국대학교 성림회 스님들, 또 성가대학교 스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다가 가사 색깔로 된 모고에 거는 그 삼위 행색을 안 했고 똑같이 그냥 승려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이 그래도 개혁적이고 그렇죠. 좀 젊고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굉장히 깨어 있었죠. 그럼요. 그래서 그 세력들 총무원 집 권성들은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불교재산관리법을 철폐하고 예.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면서 관등록이 없어지고 등록을 안 하고 이제 가서 나 주지됐어 그러고 신고만 하면 돼. 왜냐하면 이제 문화재라는 것이 국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하고의 관계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신고제도 문제는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권력으로부터 종속된 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풀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제시대 이후로 최초로 이제 불교가 좀 주체적으로 서나가는 그런 불교 자주화 운동의 예. 약간의 결실을 맺은 거죠. 예. 네. 그게 이제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그 불교재산관리법 폐지하고 문화재관리법으로 바뀌는. 네, 그게 이제 97 행사 승려대회가 그렇죠. 스님이 이제 사회 보셨던. 그렇죠. 97 그때 행사 이제 승려대회. 사회를 예. 볼 때 제가 좀 격렬하게 또 예. 본 특기죠,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후보도 찾아와서 사과하고 당대표도 사과하고 이거를 불교가 커졌다고 생각해야지 되나요? 불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건 아니, 사실인데 높아진 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권력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가까워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막 떠들면은 예. 뭐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하면 큰 이익 집단 그 정도가 뭐 나는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라는 게 과연 필요한가 왜냐하면 불교뿐만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 사랑의 교회 같은 데가 서초동에 도로 점유를 해서 무단으로 지하까지 해서 자기들 교회에 그 필요한 그 구조물을 다 지어놨잖아요. 대부분 판결까지 났는데도 그냥 그렇게 그 버티고 있는 교회 거죠. 행사에 예. 국정원장부터 그 지역 국회의원 뭐 여당 야당 대표들이 다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세 부르고 할렐루야 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럼 이게 정부가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이제 세력화되고 커지니까. 근데 불교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좀 더 이렇게 하고 커지니까 있는 상황이죠. 왜 기독교만 가톨릭만 저렇게 편향적으로 뭐 하느냐. 우리도 대접받고 싶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총무원 집행부가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은 왜 인권 그 위원회 30주년인가요? 예. 그 행사를 영등동당에서 했느냐 이 문제 들고 나왔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과연 대한민국 조계종이 일반의 약자들의 인권에 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뭘 했는데 가톨릭은 한세훈 신부부터 해서 또 김수환 추기경도 마찬가지죠. 다 인력당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박종철 사건 때도 가톨릭이 그렇죠. 영등동당에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불교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불교계 어른이었던 분이 86년도 학생들이 막 거리에 나왔을 때 청와대 전두환한테 불려가서 밥부터 먹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왜 나라도 말이야 힘들고 그런데 어지럽게 학생들이 대무진이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틀은 방송에 나왔어요. 그 어른이 서 의원 아닙니까? 그때?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어쨌든, 예. 아이고 서리원 사람이야 뭐 정말 그야말로 권력의 아부로 치면은 그 권력의 아부하고 적당하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하는 거를 더 발전시켜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지금의 누구라고 뭐, 예. 누구라고 얘기해도 뭐 자성 그러니까 이명박 만났을 때는 왜 이렇게 손가락을 다쳤어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안 불러주셔서 이러면서 꼭 뭐 조선시대 때 십상시 간신대 같이 몸을 비비 꼬면서 그런 거 하면은 지금은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식무대 하는 거를 뒤에서 조용하고 다 하는 게 저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불교 쪽에서 그렇게 이제 권력에 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이러다가 꼭 이 민주당 정부만 등장하면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민주당이 바보 같으니까 그렇지. 아, 그렇죠. 좀 바보 같긴 바보 같죠. 바보 같은 거지 뭐. 아니 5년간 권력을 맡겼으면은 5년 동안에는 권력기관을 철저하게 장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치우친 그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한쪽은 권력을 잔뜩, 좋은 권력 잔뜩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화를 통해서 좀 어떻게 조금만 해보려고 그러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 있는 이쪽 힘을 확 끌어내리려면은 검찰, 국정원, 경찰, 감사원, 국세청 총동원해서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원하고 모든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인사를 통해서 세상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 권력이 약하게 보이면은 막 대드는 거고 권력이 엄청 강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한 게 자승이잖아. 황교안한테 장관님 화이팅 뭐 이런 문자 같은 거 보내고 황교안한테 그럼 난 창피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 그 예산 통과시킬 때 템플스테이 불교 지원 예산을 전부 다 빼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전국 사찰에 산문을 폐쇄시켰어요. 못 들어오게. 사실은 그 외국인들도 오고 불국사에도 외국 손님들 그렇죠. 오면 불국사 예. 많이 가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엄청 기겁을 한 거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 불국사의 어느 모 승려가, 실세 승려가 미국을 가려고 그러는데 비자가 안 나왔어요. 뭐 이리저리 티집을 잡아가지고. 미국이라는 데가 또 그렇지 않았다네. 그러니까 불국사에다가 미국놈 출입 금지 를 붙이고 여권을 변화해가지고 미국인을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대번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 비자가 나왔다든가 뭐 그랬다는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문화재 그 강국에 이 불교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큰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해서 바로 예산이 회복이 되고 추경에서 띄우고 뭐 본인 또 측근을 청와대에다 집어넣고 대화하려면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권력의 그 맛을 보게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우리 함부로 못할 거라는 거를 딱 갖고 이제 민주당을 겁박을 하면서 차기 정권 창출에 영향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 꼴을 어떻게 볼 거예요? 이 엄동설안에. 이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다른 때 좋습니다. 뭐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그 불교대회를 하더라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거는 선거 때 우리가 이런 그 계획이잖아. 아주 야비한 방법이야. 네. 아주 저질스러운 방법이야.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 하는 때 거죠. 말이지. 네. 뭐 우리가 불교가 뭐 천만불자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정치인들은 보면은 지금 다음 선거는 100만 표, 200만 표 상관해서 오고 갑니다. 근데 저거 불교가 저렇게 나오면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막 안 입고 더러워도 가서 막 정말 딱 하고 비는데 그게 속이겠냐 말이야. 감동을 시키고 상대방이 나를 존경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서로 간에 저 스님들 말이 옳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스님들 말을 듣고 앞으로는 불교에 대해서 좀 문화적 문제 많아요. 모든 법에 걸려 있어. 뭐 조그만 그 전방 같은데 저기 건봉사 군사보호지역이고 거기는 휴전선하고 가차운데예요. 한참 동안 거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풀으려고 그래야지.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 발언을 빌미 삼아서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천주교 신자라서 외국 나가면은 교황을 만난다, 아련했다, 뭐 이런 말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데 크리스마스 또 캐롤을 뭐 문화관광부에서 13억인가 얼마 지원했다고 그러더라고.
상대방이 상대 정부가 예. 그런 지원을 받는 걸 가지고 그게 나쁜 짓이면은 비판해도 됩니다. 근데 아니 연말 크리스마스 앞두고 캐롤 틀어주는 게 왜 기분이 나빠? 그렇죠. 크리스마스 캐롤은 이미 국민들 일상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은 뭐 문화적인 부분. 5월달에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하는 얘기도 틀어달라고 해서 같이 평균은 그 틀어줬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 기독교인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주는 거예요. 화합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게 곧다만 붓다가 가르침인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를 해야지 돼. 어? 왜 인권 기념 행사를 명동성당에서 했냐? 인권 가지고 불교가 한 게 없는데 창피하잖아요. 그 권위주의 억압했던 군사정권 시절에 가톨릭은 그래도 가톨릭 인권위원회가 있었고 천주교 그리고 NCC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진보적인 목사들로 모여져 있는 NCC가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영등포에서 공들이 공손이라고 천대받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노동하면서 같이 싸웠던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그때 불교 누가 뭘 했는데 성현 스님이 겨우 지금은 어디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겨우 고척동인가 구로동에 가서 철산동에 가서 노동법당 만들어서 네. 운영을 했었고 영남 스님이 부천에서 소방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나마 대한 조계종의 권승들이 그러면 뭐 한 게 있나요? 그래 놓고는 뭐 인권 문제를 왜 가톨릭 가서 하느냐 왜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주냐 아주 저급한 방법으로 자기 색깔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어쨌든 뭐 조계종이 상당히 권력화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근데 80년대는 그래도 불교를 자주적으로 바로 세우겠다, 불교를 개혁하겠다는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실천 활동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하고 또 몇몇 분들 생각이 있고 의식이 있고 뭔가 안타까워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은 저희들이 보기에 다수의 이 조계종에 있는 스님들이나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이제 깝깝하고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 들거든요. 그런 식인데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드는 거죠. 저도 그런 돌파구 뭐 암울하죠.